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두통이라는 제목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헤드에이크, 두통은요, 일반적으로 약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두통이 온다고 표현을 하고요. 두통이 올 때 그럼 수기는 어떻게 해줄 것이고,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해줘야지 우리가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주면서 스스로의 또 본인만의 또 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통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요. 우리가 그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으로 한번 좀 나눠보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긴장성 두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그러죠. 보편적으로 가장 큰 거는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이 뒤에 있는 승모근부터 문제가 오게 되면서 이 상경추랑 연결되는 후두하근, 여기에서 상당히 그 근육의 과긴장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혈류량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혈류량의 변화가 오게 되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머리의 통증, 두통, 여러 가지 원인이 오는데, 일반적인 두통의 원인들은 요 정도로서 우리가 설명합니다. 세로토닌의 변화가 온다. 또 호르몬의 변화가 온다. 그다음에 동맥이 확장을 해서 혈류량이 급격히 변화가 올 때, 또는 근육의 과긴장, 머슬이 과긴장되어 있을 때 또한 긴장되니까 혈류량이 조절이 되고서 너무 적게 나가거나 많이 또 몰리게 되는 현상들이 오게 되죠. 또는 음식이나 식품에 대한 알러지로 인해서 두통이 올 수가 있고, 또 화학 물질에 대한 어떤 그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그 특이한 냄새들로 인해서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세가 안 좋아서도 오는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질환, 머리에 대한 질환들도 올 수가 있고요. 또 위장 자체 문제, 질환의 하나의 개념인데, 장부의 문제 또한 머리로서 두통으로서 나타날 때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원인의 주범이면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풀어줄까? 물론 당연하게 원인 부분을 제거하면 그 증상은 없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하는 시점에서 고객이 원인 부분을 내가 제거한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이들에게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관리를 어디 부분을 해줄 것이냐라는 겁니다. 일단은 승모근이라는 근육을 한번 보세요. 트라펜지우스라는 승모근은요, 뇌신경 11번이 지배합니다. 액세서리 너브로는 부신경이 지배를 합니다만, 우리는 단순히 뇌신경이 지배한다는 개념으로 좀 넘어가고요. 얘는 별명 자체가 스트레스 머슬이라고도 얘기하죠. 스트레스 근육이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랑 관여되는 근육이다, 또는 부교감이 많은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의 장부의 증상이 승모근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승모근이 과긴장을 하게 되면 그 증상이 머리로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승모근, 후두하근, 그 다음에 레바토 스카플라라는 견갑거근. 자, 견갑거근과 능형근은 경추 5번이 그 뿌리고, 견갑 배신경이 그 지배 신경 레벨입니다. 경추 5번하고 연관되는 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은 횡격막의 기능도 연결시켜야 된다. 자, 일단 두통이 오는 사람들은요, 호흡이 깊지가 않습니다. 깊은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복식호흡이 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수건이나 낮은 베개를 목에다 대주고 상태에서 호흡을 유도를 시킵니다. 복식호흡을 유도시키면서 일단은 몸의 순환과 호흡의 기능을 원활하게 먼저 유도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근육체에서 사각근이라는 근육도 두판상근도 흉쇄절근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천층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심층이라는 근육이 있다 그랬죠. 자, 우리가 이 심층에는 혈류와 신경과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 요소들이 흘러가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사각근, 상완신경이 흘러가는 곳, 또 이쪽 배꼽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컨트롤하는 하나의 과정들, 또 트라펜지우스라는 근육, 그 다음에 두판상근이라는 거는 뇌의 산소의 공급과 뇌의 압력에도 관여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승모근을 드러내면, 천칭의 근육을 드러내면 나타나는 근육이 두판상근, 그 다음에 견갑거근, 능형근, 그리고 이쪽에 극상근, 극하근 해서
전체적인 근육과 연관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두통이라는 거는 어떤 한 근육에 집중하지 말고 인체 전반적인 모든 근육을 다 컨트롤해주고 전체의 혈액순환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통이라는 거는 단순히 목 주변, 어깨 주변, 머리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의 전반적인 문제의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의 변화도 있고 호르몬의 변화도 있고 동맥과 정맥의 또 이 순환과 혈관계 확장과 이완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머슬이 스톤이 근육이 과긴장이 일어나서 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일단은 고객이 왔을 때 일단은 두통이 왔다라고 했을 땐 그 사람에게 호흡부터 먼저 조절시킵니다. 숨을 가슴으로 쉬는 짧은 호흡을 긴 호흡으로 유도를 시킵니다. 복식호흡을 유도시켜가면서 현재 이 사람이 호흡과 산소, 그러니까 뇌로 올라가는 산소의 농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뇌의 크기는 체중의 3%입니다. 뇌가 쓰는 산소량은 전체 소모량의 약 3분의 1 가까이를 뇌가 산소의 소모량을 씁니다. 뇌로 산소가 원활하게 올라가야지 이런 두통과 문제가 생기지 않죠. 가장 우리 몸에서 통증이 없는다는 건 결국 소통이거든요. 두통을 얘기하면서 소통을 얘기한다. 근데 뭔가 통하는 과정에서 해결되면 두통이라는 과정이 해결되는 거죠. 또 편두통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뇌종양이나 뇌에 어떤 질환이 있는 분들은 만성적인 두통을 호소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수기적인 요소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메디칼적, 의학적 요소로서 그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편두통은 뇌 주위의 혈관과 주로 연관이 됩니다. 뇌 주변의 혈관과 연관돼서 오는 통증, 또 그로 인해서 구토가 있고 또 오한이 오고 그다음에 극도의 피로가 오면서 시력장애가 유발되는 과정입니다. 결국 피가 가야지 눈이 보이고 피가 가야지 활동이 되고 피가 가야지 팔이 움직이는 거고 피가 가야지 이 위장도 움직여지는 모든 과정에서 편두통이란 혈류량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 유도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뇌 쪽에 질환이 왔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혈류량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고 또 그로 인해서 토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극도의 피로감과 눈의 시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좀 더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수면의 패턴을 조절해줘라. 자, 일단은 잘 때 조명을 맞춰주고 잘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수면의 패턴. 두 번에는 또 일단은 만성적으로 약을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통약이든 어떤 습관적인 약물의 작용에 의해서 혈관이 과기능 반응, 과한 반응들이 일어나서 만성적인 두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약물의 조절도 좀 해주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생리증후군으로 인해서 두통과 몸 안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편두통은 주로 여자들한테 호발한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에게 더 많은 두통을 호소한다. 이 많은 서적을 보게 되면 이 두통의 사이클은 약 2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2시간의 사이클이 두통의 사이클이라고 규정을 짓고 이 2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 괴로운 증상이 나타날 때 이 과정을 이겨주려고 약을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두통약이라는 거는 치료약 개념보다도 이 2시간의 사이클을 뇌에서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어쩌면 뇌를 속이는 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너무 괴로우면 약물을 쓰는 게 답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단은 지금 설명했던 모든 변화 중에서 답은 하나입니다. 머리 쪽에 올라가는 혈관의 혈액을 편안하게 해주고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어떤 근육의 과긴장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정을 요소를 해주고 거기에 문제가 되는 있는 어떤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주면 그 두통은 긴장과 함께 풀어진다라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심리적인 요소가 불안함과 걱정이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체하게 되고 체기가 있게 되면 위경락의 두유란 자리에서부터 머리에 두통이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위장에는 2개의 혈자리가 있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불용과 승만의 또 위장, 이 위장이 모혈을 통해서 또는 위장의 배수혈인 흉추 12번과 위장과 또 연관되는 또 하나는 미주신경과 위장과 연관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내장 신경줄기의 흉추 5번에서부터 9번 라인들 이렇게 장부가 연관되는 포인트와 위장의 통증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안이라는 자리와 근데요 좀 더 공부해보면 위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간의 기운을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간의 기운. 간의 기운. 간은 흉추 9번이죠. 간의 모혈은 기문입니다. 자, 이렇게 간의 에너지의 흐름을 좋게 해주고 간의 흐름을 소통을 원활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체에서 혈액을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장기는 간입니다. 심장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간입니다. 간이라는 것은 혈액을 영양분을 받아서 전신을 돌려주고 혈액의 흐름과 또는 저장과 휴식을 취하는 하나의 큰 장기입니다. 여기에 소통이 원활해진다면 우리 몸에 근육과 통증을 주관하는 간의 역할 또한 이 헤드에이크라고 하는 두통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간은 횡격막에 붙어 있죠. 횡격막에 붙어 있어서 그 역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하려면 간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요. 결국 복식호흡이고요. 소장의 흐름이 원활하게 들어왔다 빠져주는 흐름들 이런 과정들이 돼야 되고요. 배가 너무 팽만되어 있거나 가스가 많이 차 있거나 또 이 기능들이 스톱이 될 수 있을 만큼의 횡격막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이것 또한 두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두통이라는 거는요. 모든 곳에서 집결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도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이 사람이 자꾸 두통을 호소하는데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신경성이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가장 보편적인 병명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제일 예민한 게 신경성이고 스트레스성인데 어디에도 갖다 붙여놔도 병명 자체가 어색하지 않은 질환이 두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저는 두통 고객이 오시게 된다면 복식호흡부터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격막 호흡을 시켜가면서 간의 움직임을 풀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 쪽에 있는 배수혈을 풀고요. 머리 주변에 있는 후두하근, 후두직근, 그 다음에 승모근, 그 다음에 두피를 풀 것이고요. 또 머리의 혈류량과 연관되는 승모근을 풀어줄 겁니다. 또 사각근을 늘리고 벌려서 소통을 원활하게 시키겠죠. 그 다음에 몸의 이완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종아리를 풀고 혈류량을 늘려주고 위장의 기능과 간의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가장 문제적인 요소는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스트레스성이다. 긴장성이다라는 단어 아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나 원장님 머리가 많이 아파요 라고 얘기할 때 과연 머리를 두들길 것이냐 백회 부분을 풀어줄 것이냐 아니면 머리가 아파요 라고 할 때 그 뒷목이 뻣뻣해지는 후두하근을 풀 것이냐 아니면 배에다 손을 대고 복식호흡을 할 것이냐 어쩌면 엎드려서 종아리를 먼저 풀어서 혈류량을 늘려줄 것이냐 여러 가지 관점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채기가 있어서 머리가 아프다면 채기를 먼저 해결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근육이 과긴장되어 있어서 아니면 너무 많은 생각이 많아서 피가 머리를 몰렸다면 그 피를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이제 저랑 실전에서 수기로서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결국 통증 또한 이런 두통이 질환의 한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목 디스크로 오는 증상의 하나의 질환들 또 과혈압 BP가 자체가 올라가면서 혈압이 높아서 오는 고혈압으로 오는 두통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증상은 하나의 과정이 거쳐가는 질환의 하나의 모습인 패턴일 수도 있고요. 얘가 주 원인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두통은 전신 과정의 전신 관리한 패턴의 일부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저를 임상에서 만나러 오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은 실기들을 지도해주고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본인 자체가 자꾸 작다고 생각하고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12시간 동안 수기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전국에서 다 모였죠. 미국에서 한의사 2분 선생님도 오시고 전국 제주부터 해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모여서 수기를 배우러 오십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고객을 만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임상을 하고 계시고 지식적 소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왜 안 되냐면요
결국 정리가 안 되었고 정의를 내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이렇다는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고 경험론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적으니까 자꾸 스스로가 움켜쥐고 작아지는 거죠. 내가 만약에 힘들면 어떤 강력한 에너지의 한 곳에다가 플러그인을 하고 있으면 그 에너지는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이 비록 15분에서 30분 사이의 영상이지만 이 영상 한 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본인 일에 큰 에너지를 얻고자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안 되면 신원범이라는 저한테 플러그인을 하시고 이렇게 플러그인 하시고 그리고 그 글을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계속 본인 일에 충실하시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전국 또는 전 세계에서도 보시겠다고 하겠지만 전국에 우리 물리치료사들 선생님들도 임상에서 많이 계시고 또 필라테스 선생님들, 요가 하시는 선생님들, 또 운동 처방하는 AT 프로 선생님들. 그러나 참 존귀하게 생각하는 우리 피부 미용인들, 미용학과 교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두루두루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물리치료를 전공하고 피부 미용을 전공하고 모든 걸 과정을 경험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피부 미용인들을 접하고 현재도 많은 사람들을 100억샵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참 여러분들이 참 문제는 뭐냐면 실력은 있는데 자존감이 떨어져 있구나. 제도적 관점과 본인의 임상적 관점에서 자존심이 떨어져 있다라는 그거를 제가 이제는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에서 마지막 남은 양심적 히포크라테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양심적 히포크라테스이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최고의 관리로 임상에서 고객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십시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관리를 해주는 그대들은 이 시대의 최고의 양심적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오늘도 신 교수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에너지를 드리면서 늘 옆에서 또는 앞에서 또는 뒤에서 비빌 언덕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저랑 같이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목적하는 그 곳까지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응답의 보답을 받아서 여러분 또한 본인의 목적이 달성되는 그때까지 저와 같이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